평생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그저 남들 기분 맞춰주려 애쓰며 살아오셨나요? 68 이영숙 님도 그러셨습니다. 분위기 띄우려 노래교실 친구에게 가수 같다 최고다 하며 입에 발린 칭찬을 건넸죠.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영숙이는 속에도 없는 빈말만 하더라 듣기 싫게. 사람들 앞에서 당한 그 공개적인 망신에 영숙님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나의 진심을 짓밟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걸까요? 무조건 맞춰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과연 진짜 배려였을까요? 어쩌면 내가 베푼 그 과도한 친절이 상대방을 거만하게 만들고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 독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교원형색 즉 남의 비위를 맞추려 꾸민 말과 얼굴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존엄을 지키는 인간관계의 지혜 그리고 껍데기뿐인 칭찬 대신 침묵과 담백함으로 사람을 얻는 비결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고생은 끝이 나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영숙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평생을 그저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착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세상은 나의 호의를 만만함으로 되돌려주는지 억울해서 잠 못 이루신 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마음이 조금 다치더라도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고 지켜 세워주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 즉 교원형색에는 인의, 다시 말해 어진 마음이 드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그 친절한 칭찬이 왜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슬프게도 그 칭찬이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한 약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하게 건네는 칭찬은 나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들어가는데 세상 그 누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부족해서도 인격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첫 번째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졌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첫 번째 지혜는 입에 발린 말을 멈추고 침묵의 무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화려할수록 그 말의 값어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영숙 님이 노래교실 친구에게 건넸던 가수 같다. 최고다라는 찬사는 사실 그 친구의 노래 실력을 있는 그대로 평한 것이라기보다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보자는 일종의 방어기제이자 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기분을 맞추려 애쓰는구나. 내가 우위에 있구나. 그러니 조금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하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얻고 싶다면 칭찬으로 환심을 사려는 마음부터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나의 무너진 자존감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멈추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기울어진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칭찬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진짜 알맹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제 무의미한 칭찬 대신 진짜 귀인들이 사용하는 품격 있는 대화법을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과연 칭찬하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깊이 얻고 나아가 그들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영숙 님이 그 모멸감을 느꼈던 사건 이후 다시 노래교실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열자마자 아이고, 우리 가수님 오셨네. 오늘 옷이 너무 곱네 하며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산의 지혜를 마음에 새긴 영숙님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가볍게 눈인사만 건넨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자신의 칭찬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친구가 묘한 표정으로 영숙님을 힐끔거렸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어색했을 테지요. 수업이 시작되고 친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영숙님은 과도한 박수나 추임새 대신 그저 진지한 눈빛으로 친구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친구가 습관처럼 영숙님을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영숙님은 최고야, 훌륭해 같은 붕 뜬 칭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고음 부분에서 목소리가 훨씬 단단해진 것 같네요.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주 차분하고 담백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콧대 높던 그 친구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지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 영숙 씨, 그걸 알아봤어? 내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일주일을 끙끙 앓았거든. 친구의 눈빛에는 거만함 대신 고마움과 존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님이 억지로 띄워주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알아봐준 그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막연한 칭찬 대신 구체적인 사실을 관찰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최고다, 예쁘다, 착하다 같은 형용사는 듣기엔 달콤하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들인 노력이나 변화를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말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영숙님이 친구의 고음 처리를 언급했을 때 친구는 영숙님을 자신을 알아주는 귀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비굴하게 웃지 않아도 내 품위를 지키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이 냉철한 관찰에 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늘 혼자 서둘러 집에 가던 영숙님을 그 친구가 불러 세웠습니다. 영숙 씨, 시간 되면 차 한잔하고 갈래? 밥은 내가 살게. 평생 밥 한 번 산 적 없던 짠순이 친구가 먼저 지갑을 연 것입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영숙님은 세 번째 비밀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길까봐 불안해서 어머 옷이 예쁘네요.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하며 아무 말이나 칭찬으로 메우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대신 상대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지점을 찾아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그 고음 부분은 어떻게 연습하신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친구는 신이 나서 자신의 노하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하고 가르치려 드는 본능이 있습니다. 영숙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을 뿐인데 친구는 영숙님과의 대화를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는 영숙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 영숙 씨랑 이야기하면 참 편안하고 속이 시원해. 영숙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굳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띄워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말을 아끼고 들어줄 때 사람들은 나를 더 필요로 하는구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여기서 덕이란 남에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고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이영숙님의 변화는 단순한 화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서 나에게로 넘어온 혁명이었습니다. 칭찬을 멈추자 오히려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만하던 호구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친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이영숙님처럼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행동 지침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억울한 인간관계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영숙님처럼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 도중 칭찬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3초의 멈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어색해서 혹은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습관적으로 아이고, 좋다, 대단하다 같은 빈말을 던집니다. 바로 그 순간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딱 3초만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짧은 정적을 불안해하는 대신 그저 편안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그 3초의 침묵은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말을 멈추면 상대방은 내 눈치를 살피게 되고 나의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억지 칭찬 대신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짧게 되물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을의 위치에서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갑의 위치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이 근질거리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번만 참아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침묵할수록 상대가 나를 더 어려워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친절했고 넘치도록 배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려 내 속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을 이제는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얄팍한 인정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나 짧고 또 귀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껍데기뿐인 칭찬으로 맺어진 가벼운 인연들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진묵과 진심으로 맺어진 진짜 내 사람들과 깊이 있는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마음에 없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도도하고 우아하게 스스로 빛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하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